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의 맥화, 충절과 예약, 청정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상습,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에 관해 질문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내 상습 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논산은 수해로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고 그 아픔이 올해도 계속 중이라 논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논산뿐 아니라 부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올해는 서천, 금산, 당진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역시 안타까운 인명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3배 가까이 늘었으며 농경지 유실과 매몰 피해는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천재지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다면 이는 인재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논산을 비롯한 우리 도의 농촌지역은 배수펌프, 낡은 농배수로 시설, 하천 제방 등의 문제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68년 구입하여 50년이 훌쩍 넘는 배수펌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2000여 개가 넘는 양수기 시설의 구입 시기는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년 단위로 세워지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지방하천 491개소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을 초과한 재수립 대상은 248개소로 56%나 차지했습니다. 현재의 폭우 사항에 전혀 맞지 않는 하천 배수 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배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작업과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화된 기후환경 속에서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상 이변으로 최근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90mm 이상 내리는 극한호우가 25년 전보다 8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극한호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한의 호우가 일생이 된 만큼 과거와 달라진 현실에 맞게 치수 전략도 새롭게 정비하고 홍수에 대비한 방어 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재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예고된 사항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벼이 여기는 중대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은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상습5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더 늦기 전에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집중호우 대비해서 도는 피해 예방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또한 도내 상습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적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님께 다자녀 가구가 체험할 수 있는 지원 혜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어라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올해만 해도 15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출산율은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합계 출산율 1.16으로 한국보다 1.6배나 높지만 일본 정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출산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쿄도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사실상 무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이 약 30%인 일본과 약 18%인 한국은 노인 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한국이 일본을 제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며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음에도 출산율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파격적인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도는 지난 2019년 합계 출산율이 1.11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수는 약 86만 9천 명에서 59만 7천 명으로 줄었고 갈수록 비선호 성향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두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어진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과 혜택이 없는 정책은 출산 장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도의 다자녀 가구 대상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돼 있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3년간 총 5건에 불과합니다. 22년 1건, 23년과 24년 각각 2건씩입니다. 이마저도 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500명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남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고교 학비 등 교육비를 셋째 이후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충남의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 도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수학여행의 경우 다자녀 학생들은 기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금액이 초등학생 26만 원, 중학교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입니다. 3박 4일 기준 평균 비용이 제주도가 60만 원대, 일본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100만 원대, 150만 원대 정도 되는 실제 수학여행 경비를 고려하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경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회복은 반결이지만 수학여행 경비는 가정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동시에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교육비의 일부분이라도 가정에 부담이 된다면 도와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하는 힘산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육 돌봄시설 확대와 주거 지원, 아이큰 배려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총 4,637억 원의 예산을 쏟지만 다자녀 가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혜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확실한 출산 장려 유인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도지사님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따른 앞으로 도교육청의 예산 마련과 지원 방향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작년 8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2자녀 내에서 완화한다고 밝히며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 교육, 주거, 관련 지원 정책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12곳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자녀부터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충남만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에 의하면 올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은 입학준비금, 고교학비,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 학교 자유중앙권, 다자녀 가정 급식비 사업 모두 셋째 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나라 학대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2자녀 가구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자녀 위주의 다자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넘어 인구 절벽, 지방 소멸에 이르는 암울한 미래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충남은 왜 아직 다자녀 가정이 3자녀에 머무르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도내 시군의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다자녀 지원을 2자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영 의원님의 도내 상습호우 피해 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특별 예산을 투입해 항구적 복구를 하는 문제에 있어 질문과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 설계에 대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상습 호우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서 방한일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집중적인 재원 투자를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예산을 투입해서 항구적 복구를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구, 그러니까 근본 호우 피해 복구 추진은
4개 시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4개 시군과 상계면, 보령의 주산, 미산, 당진의 면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총 복급이 4,403억 원이며 이중 국비 확보는 73.6%인 3,240억 원입니다. 개선복구 사업 8개 지구를 포함 1,626개소를 조기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하고 50억 원 미만 사업은 내년도 우기 이전 6월 말까지, 그리고 대규모 개선 복구 사업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기 피해가 없도록 취약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재해 예방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재해 위험 지역 해소를 위하여 매년 재해 예방 사업, 지방하천 정비 사업, 또 농업 기반 시설인 배수 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2개 지구 4,26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기반 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음을 근본 호우 상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가보다 지방 정부에서 배수장을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국가의 기능 이양을 자치단체에 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 설계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앞서 방한일 의원님 질의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기술 활용과 도내 여건에 맞는 치수 안정성이 강화된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 확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출산 후 진료비 및 약제비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학원, 주유, 또 놀이공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가 도청 직원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도민들께서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정책을 정확히 알고 가정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를 낳으면 둘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조차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생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지향하는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둔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과 교육에 걱정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EBS와 협력하여 맞춤형 학습 전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지원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 외에 타 시도에서 추진한 것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고 효율적인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은 적극 받아들여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김태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윤기영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셋째 이상인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2016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 후 수강권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고교 학비와 교과서 대금,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자녀 학생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현재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 7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이고 전혀 지원하지 않는 조례는 다자녀를 두 자녀까지 정해놓고서도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들이 있을 만큼 현재 교육청들이 재정 사정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에 지원 대상자가 현재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2만 8천여 명에서 11만 1천여 명으로 약 4배가 늘어납니다. 관련 예산도 올해 기준으로 33억 6천여만 원에서 133억 원으로 약 1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내년도 세수 부족이 이미 발표되고 있고 677조 원 정도로 국가 예산을 아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긴축 재정이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례는 우선 먼저 바꾸고 사업 추진 시기에는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윤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답변서로 보시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먼저 제가 이게 질문 드린 건 처음 같은데 저기 논산 지역 저 또 지역구 우리 지역에 그 노인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은 그 황용재 벌곡 그 수건 사업이라고 그 선거하실 때 12년 전부터 되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벌곡 주민들께서 특별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날 기사님께서는 힘생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2026년에는 출산율 1로 올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자녀를 부흥하는 부모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도 희망과 기대의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케어 돌봄 정책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다른 지자체 하는 걸 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이 작년에 출산율이 0.66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참 더 나오는 게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제 드리는 요점은 지금 3자녀 이상 부모들이 저한테 몇 명을 제가 만났는데 지원을 못 하겠대요. 체감을 못 느끼겠대.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저출산 지옥수면 얘기하면서 체감을 못 느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자녀 가정한테는 연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3자녀 이상 가정한테는 연 50만 원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이제 학용품, 교재,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그냥 쓰라고 한다는데, 제 말씀 드리는 초점은 3자녀 이상 부모들이 한번 자녀 느끼게, 셋째, 넷째가 되기 때문에 2자녀 이렇게 구별돼서 주는 거나 그런 거 느끼게, 아까 지사님 말씀했으니까 체감되게 해주시면 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출산율 0.55였거든요. 거기는 지금 다둥이 카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만들고 있고, 경기도는 작년 0.77, 아이 플러스 카드라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교육청도 지사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 풀케어 이 돌봄 정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완성된 그런 정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타 시도에서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좀 보완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본회의장이니까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금 출생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정부도 이제 그다음에 또 여야 그런 정당들이 이 출생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내놓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실은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그런 정책들을 내놓지만은 잘못하면은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효과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한테도 그 얘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러한 슬로건 하에,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해서 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담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감나무 밑에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 맺듯이 이렇게 맺는 이 부분은 이게 효율적이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동수당, 부모수당, 여러 수당,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행복키움수당 지방정부에 주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전체가 국가에서 얼마를 부담하든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하든 어떻게 매칭하느냐 이런 구조를 맞춰서 하나로 정리를 해서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을 주는 형태로 가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또 지방 정부가 또 메꾸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각 지방 정부가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도 거기에 지금 포함되지만은 이 속에서 이게 진정으로 올바르냐 하는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부터 동네 어른들이 아이를 같이 돌보고 훈육해온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영유아, 육아와 아동 돌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는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와 거주 정책은 물론 육아와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생애 주기별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젊은이들의 걱정 없는 자녀를 갖는 사회, 아이 키우는 엄마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